원자가 결합 이론입니다.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껍질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염소 간의 결합을 했을 때 염소들이 풀 뜯어 먹는 것이 아니고 염소들이 이게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염소의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를 배치를 표시해 보면은 3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3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나 쌍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3p 오비탈 3개 중에 1개는 홀 전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의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1개. 여기도 1개의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홀 전자 상태죠. 그 상태에서 서로 가까워지면 이 홀 전자와 존재하는 오비탈과 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끼리 겹침이 이루어지죠. 오비탈이 겹칠 때 뭐가 겹칠까요? 전자 껍질이 겹쳐요. 원자가 전자 껍질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원자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 껍질, 즉 원자가가 겹친다라고 해서 원자가 결합 이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염소가 결합을 해서 염소 분자를 딱 이루는데, 염소 분자 이룰 때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그대로 썼을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염소 분자의 루이스 구조글식을 이렇게 딱 그리고 난 다음에 SN 값을 해봅니다. 전자상 몇 군데 방정을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SN 값이 얼마예요? 4죠? SN 값이 4면은 무슨 혼성 오비탈로 결합해요?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성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고 따라서 SN 값이 4니까 sp3 혼성 오비탈이고, 즉 결합하기 직전에 이 염소가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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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물론 sp3 혼성 오비탈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딱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 뒤에 있는 말꼬랑지 머리 이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죠. sp3 혼성 오비탈 4개를 만들었어요. 전자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래서 전자가 1개, 그리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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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쌍 해서 얘 어떻습니까? 홀 전자죠. 그죠? 그리고서 이 혼성 오비탈은 3s 오비탈하고 3p 오비탈이 혼성화 됐기 때문에 어느 전자껍질 영역이 있을까요? 세 번째 전자껍질. 똑같아요. 세 번째 전자껍질. 그래서 이렇게 원자 상태의 오비탈이 3p 오비탈이 아니라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겹침을 했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래서 자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가지고 그대로 겹침을 해도 이거는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치기 때문에 원자과 결합 이론.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겹쳐도 혼성 오비탈이 어느 전자 껍질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 껍질이 있죠. 혼성 오비탈이 겹칠 때 뭐가 겹칠까요? 예,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쳤죠. 이것도 뭐라고요? 원자과 결합 이론. 2개 모두 원자과 결합 이론인데 especially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비탈 겹치는 것을 특별히 무슨 또 이론이라고 해요?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2개 모두 원자과 결합 이론이고 원자 상태 그대로 겹쳤다고 해도 돼요. 원자 상태 그대로 겹쳤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겹쳤다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시험에 원자 상태 그대로 겹친 걸로 시험에 나와요.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겹친 걸로 나와요.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겹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주의해야 돼요. 어떤 교수님은요, 혼성 오비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주로 물리화학을 전공하거나 무기화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인데, 그런 분들은 별로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원자 상태를 그대로 겹쳤다고 해도 되잖아. 요렇게 겹쳤다고 하고 난 다음에 보관관습 상생해서 말하는 게 그게 뭡니까? 분자 괴담주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겹쳤잖아 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주로 유기화학 교수님들. 그래서 이게 다 옳거든요. 오비탈이 뭐예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이론이죠. 아니 설명이야 뭐 뭘로 못해요. 그죠? 다 옳은 거고. 자, 2개 모두 무슨 이론이라고요? 원자과 결합 이론인데 특별히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겹쳤다라고 하는 것이 혼성 오비탈. 우리는 이제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의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L이 이렇게 겹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이 겹치면서 결합했죠.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 할지라도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이 겹치면서 결합을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소 간의 결합을 할 때 탄소 간의 결합에 의해서는 탄소와 탄소가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이 겹쳐서 시그마 결합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 탄소와 탄소가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오비탈이 사이드웨이로 겹치죠.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파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이 결합은요, p 오비탈 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d 오비탈과 p 오비탈 간에도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 웨이를 겹쳐요. 심지어는 이 전이금속 원소들을 보면은 d 오비탈과 t 오비탈을 연결하는 핵이죠. 이 d 오비탈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 더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 웨이를 겹치죠. 무슨 결합입니까? 파이 결합이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p 오비탈 간뿐만 아니라 이 d 오비탈과 p 오비탈 간 그리고 d 오비탈 간에도 파이 결합할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이게 주로 나오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SN 값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자에서 중심원소,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뭐라고요? SN 값이라고 했죠. 자, 그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몇 개로 채야 돼요?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 그래서 그렇게 해서 SN 값을 구하고 그 SN 값에 따라서 혼성 오비탈이 결정돼요. SN 값이 2면은요. 무슨 혼성 오비탈? SP. 3이면은 SP2, 3에는 SP3, 또 4면은 나중에 배이학에서 보니까 뭐도 있더라고요. DSP2 이루고 그때는 평면 사각형이에요. 5면은 무슨 혼성 오비탈? SP3T 혼성 오비탈. 6이면은 SP3T2 혼성 오비탈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SP 혼성 오비탈 만들 때는 P 오비탈 뭐가 올까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PX가 올 수도 있고 PY가 올 수도 있고 PZ가 올 수 있죠. SP2를 만들 때는 P 오비탈 뭐가 올까요? 또 셋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오면 안 돼요. 그리고 SP3 만들 때는 P 오비탈 3개 다 오면 되겠죠. 그런데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는 D 오비탈이 여러분들 DSP2면은 무슨 구조냐면 평면 사각형 구조거든요. 평면 사각형 이게 X축, Y축이고 그러면 D 오비탈이 X축을 따라 존재하고 Y축을 따라 존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거 가져온다는 게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또 이걸 따라서 결합하기 때문에 P 오비탈 두 개를 갖고 오긴 오는데 S 오비탈은 구형은 기본으로 가져오고 P 오비탈 두 개 갖고 올 때 뭘 가져올까요? 주로 X축을 따라 존재하는 P 오비탈은 PX 오비탈. 또 주로 Y축을 따라 존재하는 무슨 오비탈? PY 오비탈. 그래서 이때는요, 반드시 P 오비탈이 파란색과 베러박스 표시하세요. PX 오비탈하고 PY 오비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가져오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 이럴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를 할 때 일단은 S 오비탈 하나 가져오고 P 오비탈 세 가져왔죠. 그 다음에 D 오비탈 가져왔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평면 삼각형에다가 축 방향이고 요렇게 세 개 만드는 게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SP2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 때 SP2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축을 예를 들어서 G축이라 생각하면은 이때 P 오비탈은 뭘까요? PZ 오비탈이겠죠. D 오비탈 뭐 갖고 와야 될까요? DZ제곱 오비탈을 가져와야 돼요. DZ제곱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삼각쌍 피라미드는 5개 모두 SP3D입니다. 5개 모두 그렇고 단지 이거는 SP2 혼수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거는 뭐예요? PD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이 혼수 오비탈을 보면은 3S 오비탈, 3P 오비탈보다는 3D Z제곱 오비탈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거리가 어떻다고요? 더 길 거다. 그래서 액션이 더 길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는 5개 모두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요? SP3D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래도 D 오비탈 성격이 큰데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니까 무슨 D 오비탈일까요? DZ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P 오비탈 3개 모두 없기 때문에 P 오비탈은 질문거리가 아닌데 D 오비탈 5개 중에 뭐가 오냐 이거예요. 그렇죠? 파란색과 베러박스 봤어요. DZ제곱 오비탈. 팔면체 구조예요. 팔면체 구조에서 S 오비탈 1개 기본적으로 왔습니다. 자, 혼성 오비탈 6개 만들어야 되죠. P 오비탈 몇 개 가져와요? 3개 다 가져왔죠. 그 다음에 D 오비탈 2개가 오는데 팔면체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X축, Y축, G축. 뭘 갖고 오셔야 될까요? 주로 X축과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무슨 오비탈? DZ제곱 오비탈. 그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D 오비탈 중에서 이렇게 2개 오비탈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 파란색 형광펜으로 박스 표시. 저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일반화학 수준에서 저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못해도 됩니까?
피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트니트는 저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바로 밑에 보니까 알렌의 구조가 있죠. 알렌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이미 너무너무 잘 배웠을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단지 파이 결합하는 것만 따져보면은 파이 결합 한 개는 이런 식으로 결합해요. 파이 결합하는 이 평면이. 근데 나머지 한 개는 이런 식이 아니라 뭐예요? 딱 수직하게 이렇게 파이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되고 혹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보니까 벤젠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벤젠, 흑연,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벤젠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지고 공명 구조가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소고비탈을 어떻게 만들어서 결합할까? 분자 궤도함수를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는 무조건 공명 구조 한 개만 딱 가져오면 돼요. 공명 구조 두 개 다 가져오면 괜히 헷갈려요. 그래서 무조건 공명 구조 한 개 딱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탄소 원을 봤더니 전자쌍이 몇 군데 방향을 뻗으세요? 하나, 둘, 세 군데죠. 세 군데고 그러므로 이거는 무슨 혼소오비탈을 만들까요? sp2 혼소오비탈이겠죠. 그래서 탄소가 sp2 혼소오비탈 하나, 둘, 세 개를 평면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어요. 탄소가 원래 2s 오비탈에 전자 한 개, 두 개, 2p 오비탈에 전자 한 개, 한 개 있었죠. 이 중에서 혼성오비탈을 뭘 만들었다고요? sp2 혼성오비탈을 이 세 개를 만들었죠. s오비탈을 그거 만드는데 하나 썼어요. p오비탈을 두 개 썼죠. 뭐 하나 쓸까요? 여기 p오비탈이 한 개 그대로 남았어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4개죠. 그래서 전자가 전체에 걸쳐서 훈태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sp2 혼소비탈에 각각 전자 한 개, 한 개, 한 개. 이게 무슨 구조? 평면삼각형.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p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합니까? 한 개. 탄소 1뿐만 아니라 탄소 2, 3, 4, 5, 6 모두 다 그런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탄소 1하고 탄소 2만을 집중해서 따져봅시다. 탄소 2도 이렇게 sp2 혼소오비탈 3개고 이때 sp2 혼소오비탈에 각각 전자 몇 개씩이겠어요? 한 개죠? 한 개, 한 개, 한 개죠? 이 상태에서 두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을 하죠. 전자가 몇 개 관여했어요? 2개 결합이죠? 몇 개의 결합이에요? 한 개 결합이죠. 탄소가 이렇게 p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 있는데 파이 결합을 이쪽 방향으로도 하지만 이쪽 6번 탄소 쪽으로도 하죠. 따라서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2분의 1개만큼 사용하고 이쪽으로 2분의 1개만큼 사용해요. 1번 탄소가 그럴 뿐만 아니라 2번 탄소도 마찬가지죠. 2번 탄소도 p오비탈이 이렇게 sp2 혼소오비탈의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1번 탄소 쪽으로 자기가 확률적으로 2분의 1개만큼 사용하고 이렇게 3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2분의 1개만큼 사용하죠. 따라서 1번과 2번 사이에 파이 결합을 할 때는 알제로 전자 몇 개 있나요? 전자가 한 개죠. 시그마 결합이든 파이 결합이든 전자가 두 개가 관여해 몇 개 결합이에요? 한 개의 결합인데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의 결합이 됩니까? 2분의 1중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시그마 결합은 한 개의 결합이지만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이기 때문에 합해서 몇 중 결합이라고요? 1.5중 결합이구나. 1번, 2번만 그럴까요? 모두 다 그럴까요? 모두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결합을 할 테고 여기서 p오비탈이 사이드웨이로 겹침, p오비탈이 사이드웨이 겹침, 사이드웨이 겹침, 사이드웨이 겹침, 사이드웨이 겹침, 사이드웨이 겹침을 통해서 p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계속 겹치죠. 따라서 이 p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전자가 어때요?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가 있죠. 전자가 p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돌아다니죠. 한 곳에 편중되어서 존재하면 뭐랍니까? 편제되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곳에 편중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비편제화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화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왜 1.5중 결합이냐라고 하는 것을 혼성오비탈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흑연의 구조는요. 몇 중 결합일까요? 탄소 간에 몇 중 결합이다? 3분의 4중 결합이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 탄소가 sp2 혼소오비탈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시그마 결합한데 전자 한 개 썼어요.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p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p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예요. 자, 우리가 아까 다이보레인, B2H6와 같은 다이보레인에서는 시그마 결합인데도
사실은 한 개의 결합이 아니라 0.5중 결합이 있고 그런 다리 걸친 결합은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 이 B2H6 같은 다리 걸친 결합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시그마 결합은 무조건 전자 두 개가 가냐면서 한 개의 결합인데 문제는 파이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은 제가 계산하지도 않을게요. 자, 이 피오비탈의 전자관계 있어요. 여기도 피오비탈 전자관계, 여기도 피오비탈 전자관계, 여기도 피오비탈 전자관계. 자, 이 전자를 가지고서 1번과 2번 사이 봅시다. 이쪽으로도 파이 결합하죠. 몇 개 쓸까요? 확률적으로 3분의 1개. 이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3분의 1개. 이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3분의 1개. 그러면 1번만 그럴까요? 2번도 그럴까요? 2번도 그렇겠죠. 이 전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한 개 중에서 3분의 1개 쓰고 이쪽으로 결합할 때 3분의 1개. 이쪽으로 결합할 때 3분의 1개. 그러므로 탄소 1과 탄소 2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한 개의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맞아요. 근데 파이 결합을 할 때 전자가 몇 개 관여해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3분의 2개죠. 전자가 2개 관여하면 한 개의 결합인데 그거에 3분의 1이니까 몇 중 결합일까요? 3분의 1중 결합이죠. 그래서 흑연에서는요. 두 탄소 간의 결합이 시그마 결합은 한 개의 결합이지만 파이 결합이 몇 중 결합이더라? 3분의 1중. 합해서 몇 중 결합이더라? 3분의 4중 결합이죠. 자, 흑연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탄소들이 다 피오비탈들이 존재합니까? 예, 존재를 하죠. 피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전자는요. 핵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는 없어요. 물론 한 오비탈에서 P오비탈이다라고 하면은 한 오비탈에서는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있으면은 이쪽에도 전자가 존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자가 관통하고 이렇게 관통하고 저쪽으로 쭉 계속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한 오비탈 내에서는 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 P오비탈이 어떻게 겹쳤냐면은 이런 식으로 핵이 있어요. P오비탈. 그 다음에 P오비탈. 핵이 있어요. P오비탈. 핵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핵이 붙들어 버리니까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되면 갈 수 있느냐? 제가 오비탈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네 번째 정의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P오비탈이 핵의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사이드웨이로 겹쳐 있죠. 사이드웨이로 겹쳤어요. 사이드웨이로 딱 겹쳐 있죠. 자, 중간에 핵은 요 P오비탈 사이에 있어요. 상관없는 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죠. 여기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면 겹쳐 있으니까 여기도 전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또 겹쳐 있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죠. 여기도 또 P오비탈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전자가 존재를 할 수 있죠. P오비탈이 겹쳐 있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P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계속 겹쳐 있죠. P오비탈이 연속적인 겹침에 의해서 자, 각 탄소로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각 탄소는 자신의 시그마 결합한 3개의 탄소들과 뭐도해요? 예, 이렇게 시그마 결합하는 것과 파이 결합도 동시에 하죠. 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흑연의 한 층부터 시작. 흑연의 한 층 내에 있는 모든 탄소들은 P오비탈이 어떻게 겹쳤다고요? 연속적으로 겹쳐 있죠. 이 연속적인 겹침을 통해서 전자가 쉽게 이동하는데 심지어 누구보다 더 잘 이동하냐면은 구리와 같은 금속보다 더 전자가 잘 이동하더라. 그래서 흑연의 한 층을 딱 떼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흑연의 한 층을 뭐라고 돼 있어요? G로 시작하죠. 다 같이 그라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게 구리보다 전기 전도도가 서너 배 정도로 더 높더라. 구리보다 서너 배 정도 더 높은 게 P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겹쳐 있는 이걸 통해서 전자가 너무 쉽게 잘 이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흑연의 이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층에서는 이렇게 P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전자가 잘 이동을 하지만 층과 층 간에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죠. 요즘 대세가 뭐 메뚜기라면서요? 모르세요? 그래서하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하퍼인데 심지어는 이거 어디 가도 또 메뚜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P오비탈이 서로 떨어져 있고 물론 이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라 비교적 가깝지만 빈 공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hopping하는 거예요. 그래서하퍼. 그리고 이제 요 P오비탈이 있으면은 밑에도 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올 때는 또 어떨까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멀리가 아니고. 또 탁 뛰어야 되죠. 그냥 연속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뛰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전자가 약간 이동하기 때문에 무슨 성질?
반도체 성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흑연은요, 한 층을 따라서는 금속처럼 도체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층과 층 간에는 반도체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흑연에서는 한 층 내에서는 자, 계속 탄소, 산소 간에 몇 중 결합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흑연에서는 3분의 4중 결합이죠. 결합이 너무 강해.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다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결합판을 끊을 수 있는 금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층과 층 사이는 뭐가 작용해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이거는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쉽게 떼낼 수 있냐면 갓난아기들도 연필 쓰잖아요. 연필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지는 거? 흑연층이 떨어지죠. 그래서 흑연은 이렇게 한 층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 층과 층 간에 이동하는 거, 정기적인 성질도 다르지만 기계적인 성질도 한 층 내에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층과 층 간에는 쉽게 부스러지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동소체에 대한 설명하면서 탄소 동소체는요, 크게 다이아몬드처럼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정삼인체 구조로 결합하냐. 그쵸? 그 다음에 흑연이나 탄소 60이나 탄소 나노튜브와 같이 한 탄소가 인접한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때 흑연의 한 층 구조를 떼냈다고 가정해요. 이건 가정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떼내는 건 아니에요.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층 구조를 탁 떼내가지고 튜브처럼 말았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탄소 나노튜브. 한 층 구조를 떼내가지고 축구공처럼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플루오렌이 되겠죠. 그래도 잊지 마세요. 이 p-오비탈들이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계속 겹칠까 안 겹칠까요? 겹치겠죠. 겹치기 때문에 전자가 잘 이동해요. 여기 마찬가지 축구공 형태로 생겼는데 이렇게 p-오비탈의 이 p-오비탈 아래로 생긴 반쪽은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고 또 반쪽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축구공 표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p-오비탈이 옆으로 계속 겹칠까 안 겹칠까요? 겹치겠죠. 따라서 전자가 그 표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흑연에서는요. 한 층 구조가 2차원적으로 무한대예요. 따라서 p-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100개일까요? 1000개일까요? 거의 수십만 개 이상일까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상이겠죠. 이게 전자가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니까 도체예요. 탄소 나노튜브나 탄소 60가 같은 거는 지금 p-오비탈 겹침의 통로가 수천 개예요, 수만 개예요, 수십 개밖에 안 돼요? 수십 개밖에 안 돼요. 수십 개 통해서 전자 이동해봐야 순간적으로 많이 이동해요? 조금 이동할까요? 조금 이동하니까 무슨 성질?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탄소 60이나 이 탄소 나노튜브는요, 도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성질이라고 하냐면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낸다. 왜냐하면은 p-오비탈 겹침의 통로 개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50쪽을 보면은 분자 궤도함수 이론이 있습니다. 감독님 지워주시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자각 결합 이론과 혼속-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염소 간의 결합을 할 때 염소가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지금 그대로 사용했죠. 3p-오비탈의 전자 한 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또는 결합할 때 혼속-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속-오비탈끼리 겹치면서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먼저 혼속-오비탈이 먼저 설명했을까요? 원자 상태 그대로 겹치는 걸 먼저 설명했을까요? 이거 먼저 설명했어요. 요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혼속-오비탈 만들고 난 다음에 결합하자. 그래서 혼속-오비탈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혼속-오비탈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소 분자가 상자기성을 나타내는데, 그 상자성 같은 것들이 이런 걸로 설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파동함수잖아. 파동함수가 두 개가 만나면은 부관간섭이 이루어지면은 보관간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쇄간섭이 만들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원자 오비탈이라는 파동함수 두 개가 만나면은 재료가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파동함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원자 오비탈끼리 만나가지고 결합을 하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은 서로 어때요? 진짜 이 아령 형태의 p-오비탈이 서로 자기 양 하면서 이쪽으로 상대방 체격으로 치우치죠.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오비탈이 전자가 자기 양 하면서 상대방 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어때요? 전자가 양쪽 핵 사이에 있으면서 끌어당기면서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고, 그리고 원자 상태보다 안정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보강간섭이 났다. 그러면 거꾸로예요. 이번에는 CL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정해요. 나 저거 봐라. 흥! 1월 11일이 가까웠는데 선물도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흥! 하면서 이렇게 딱 갔어요. 이 전자가 어때요? 완전히 바깥쪽으로 갔죠. 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월 10일이라고 3월 10일이에요? 아, 제가 그러거든. 뭐예요? 14일, 아이고. 11일, 빼빼로데이, 뭐, 짜장면 먹는다, 이런 건데, 그죠? 얼마나 조한길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한길이 항상 어때요? 이 마님한테, 이 돌쇠, 진짜 돌쇠 같은 돌쇠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꾸지람을 줬죠.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말 몰라요. 자, anyway.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때요? 흥! 하고 나 잡아봐라.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하고 인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 작용할 수가 없죠. 이것도 상대방하고 인력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결합이 형성될까 안 될까요? 형성 안 돼요. 오히려 핵은 가까워졌는데 전자는 서로 더 멀었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결합을 오히려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보강간섭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보강간섭이 일어났어요. 요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파동함수끼리 뭐가 생길까요? 상쇄간섭이 일어났겠죠. 상쇄간섭이 일어나면서 두 핵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 나타납니다.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그 사이, 축 위이면서 그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뭐가 나타나더라고요? 매듭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 상쇄간섭이 일어났다고 무슨 분자계 넘쳐납니까? 반결합 분자계 넘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웠어요. 분자 오비탈 이론의 원리를 보세요. 동그라미 1.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분자 오비탈 형성에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수만큼 뭘 형성한다고요?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죠. 원자 오비탈에 두 개가 관여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2개. 그러면 거꾸로 분자 오비탈이 6개가 만들어지려면 한꺼번에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 몇 개가 될까요? 6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2개가 관여하면 보강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그때 전자가 채워지는 원리는 혼성 오비탈이나 분자 오비탈 똑같아요.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집니까?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데부터. 그게 아웃파 원리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2개 이상의 오비탈이 있으면 어떻게 홀 전자 상태로 준다는 훈트의 규칙. 그리고 한 개의 오비탈에는 반드시 전자가 몇 개까지만 채워지더라? 2개까지만 채워지더라. 그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자, 그런 원리에서 채웁니다.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주기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산소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산소 분자들이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1s 오비탈 고려해야 안 해요? 1s 오비탈 고려 안 해요. 왜냐면은 결국 제가 뭘로부터 출발했어요? 원자과 전자 껍질 어쩌고 했잖아요. 안쪽 전자 껍질은 사실상 오비탈 겹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한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겠죠. 그래도 2주기 원소라면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오비탈끼리 겹침, 3주기 원소라면 몇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분자 궤도함수 만드는 거 다 알죠?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알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ES 오비탈끼리 간섭에서 시그마 ES, 시그마 ES 다 만들어질 거 알아요. 그러면 EP 오비탈 3개 관여를 하니까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총 6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6개가 만들어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P 오비탈이 하나, 둘, 3개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 오비탈 하나, 둘, 3개가 한꺼번에 오는데 이 P 오비탈이 핵을 연결하는 핵이 어떤 핵인지 모르면 핵을 연결할 축에서 오비탈이 겹치면은요. 그러면은 핵 사이에서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하고 핵 간의 인력이 어때요?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 겹침이 이루어지면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시그마 EP라고 하죠. 그리고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이번엔 거꾸로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그마 EP 스타 오비탈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파이 오비탈이 만들어져 봅니다.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P 오비탈끼리 사이드웨이 겹침을 하면서 서로 간섭해요. 자, 이때 전자가 서로 자기 야야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우신데 이 핵 위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 있어요. 벗어난 곳에 있어요. 벗어난 곳에 있으니까 이 전자하고 핵 간의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뭘까요? 멀죠? 멀다는 것은 인력이 작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래서 파이 분자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을 거다. 그리고 파이 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또 이것보다는
가까워서 파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파이 분자 오비탈뿐만 또 뭐가 있어요? 이 파이 분자 오비탈 만들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질소 분자까지는 보니까 시그마 EP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보다 더 높죠. 그래서 왜 더 높았냐라고 했더니 시그마 EP 오비탈이 생성되는 걸 보세요. 요거 형성될 때 또 뭐가 있으냐면 ES 오비탈끼리의 간섭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그마 ES가 만들어지는데, 시그마 ES 오비탈도 만들어지면 전자가 여기 있고, 시그마 EP도 겹쳐져서 만들면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나 존재하게 돼요? 4개까지 존재하면서 반발력이 크겠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누가 밀려나냐면은 시그마 EP가 N의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밀려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예상하는 거는 파이 EP보다 N의 준위가 더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그마 ES 오비탈의 전자고의 반발력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밑에 보니까 오비탈 믹싱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거 원래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못하시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은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보지 말고 여기 이제 P 오비탈끼리 겹침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산소부터는 오비탈 믹싱을 어떻게 했어요? 극복을 했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파란색 음화표로 줄을 닦았고, 그리고 이쪽으로 화살표 표시를 하고 이쪽으로 화살표 표시했어요.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했어요. 왜 극복했나요?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반발력에서 나가려고 하는 걸 야 가지마! 그러면서 핵이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안 나가더라는 거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여러분들 원래 전문적인 용어는 뭐랍니까? 전기염 정도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염 정도가 충분히 커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진짜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는 것을 극복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서 전자를 채웁니다. 이제 산소 분자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원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산소가 ES 오비탈에 전자 1개, 2개, E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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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있죠. 여기도 ES 오비탈에 전자 1개, 2개, EP 오비탈에 전자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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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자, 1S 오비탈 고려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쪽 전자 값이니까. 총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8개죠. 여기 6개, 6개에서 12개이죠. 그래서 전자를 채워봤더니 전자 2개, 2개, 그리고 시그마 EP에 2개, 파이 EP에 혼토 기적에서 채우고, 그리고 파이 EP 스타 오비탈에 전자가 혼토 기적에서 1개 딱 채우니까 뭐가 존재해요? 홀 전자가 존재하죠. 홀 전자가 존재하면 무슨 성질이 나타납니까? 상자기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자기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이주기 원소의 똑같은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이래. 이걸 우리가 동종 이원자 분자 또는 동액 이원자 분자라는데, 산소 분자 말고 뭐에서 생기더라고요? B2 분자에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홀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자성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동종 이원자 분자 중에서 문제는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N2O2 F2. 그래서 녹색 볼펜으로 N2O2 F2를 박스 표시를 하고 나면, 녹색 볼펜은 여러분들한테 부연적인 설명 드리는 겁니다. 박스 표시하고 난 다음에 적으세요. 1기압 25도씨에서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원자 분자.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1기압 25도씨에서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원자 분자.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사실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전자 채운 것은 이론적으로만 어떻게 했어요? 분자 궤도함수 이론을 적용을 했을 뿐이죠. 결합 차수라고 하는 것은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나누기. 그러니까 두 개 하니까 상쇄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그마 EP, 파이 EP하고 파이 EP 스타하고 시그마 EP 스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 2개 나누기 2하니까 몇 차가 나왔습니까? 2.0차가 나왔죠. 그래서 산소는 2.0차, F는 1.0차, 질소는 몇 차가 됐습니까? 3.0차.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은 강해요.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표에도 있고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핵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더라? 짧아지겠죠. 그래서 결합 길이 자체는 더 짧아지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N2 같은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3차로 크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제일 커요. 그런데 결합
길이를 봤더니, 즉 핵 간의 거리를 봤더니 제일 짧죠. 여기서 O2로 가면 갈수록 결합산수가 2차기 때문에 결합이 제일 작죠. F2 되면 더 작죠. 결합 길이는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N2에서 C2, B2로 가면 갈수록 결합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결합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지는 것을 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쪽에 3번.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분자 괴담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원자 분자도 있고 또 더 많은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3원자 분자 이상을 특별히 다원자 분자라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6장의 내용을 마치고 계속 7장, 8장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